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창녕조 씨 성시 조형물입니다. 여기에는 창녕조 씨의 시조와 득성 유래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문의 시조 탄생과 득성 유래를 살펴보면 시조모 휘예향은 신라 한림학사 이광옥의 딸로 태어나면서부터 복질이 있어 백방으로 약을 구해 치료를 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이던 차에 주위의 사람들이 창녕 황산 용지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효험을 볼 것이라는 말에 따라 황산 용지에 가서 목욕하고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운모가 일어 주위가 캄캄해지면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몽롱한 지경에 정신을 잃었다가 얼마 후 운모가 거치면서 못 한가운데서 솟구쳐 나왔는데 그로부터 복질은 씻은 듯이 완쾌되고 태기가 있었다 한다. 그 뒤 아들을 낳았는데 겨드랑이 밑에 조자와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하루는 꿈에 장부가 나타나서 그대는 이 아이의 아비를 아는가? 나는 동해 신룡의 아들 옥결인데 이 아이의 아비이다. 이 사실을 신라 진평왕에게 아뢰었는데 왕이 아이를 접견하고 보니 풍모가 특이하고 겨드랑이 밑에 조자의 글무늬가 있음을 보고 성을 조라 사성하고 이름을 계룡이라 지어주었다 한다. 그로부터 성장하여 진평왕의 사위가 되고 창성부원군의 봉한 창녕조 씨의 시조이시다. 성시 조형물에 나와 있듯이 창녕조 씨의 시조는 창성부원군 조계룡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동해신룡의 아들 옥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룡이란 이름을 사성받게 되는데요. 그는 자라서 신라 진평왕의 사위가 되죠. 하지만 이후 세계가 실전되어 신라 말 아간시중을 지낸 조흠의 아들로 고려 태조의 딸과 결혼한 조겸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 전국에 이 40만의 인구를 갖는 우리 창녕 조문의 시조께서는 이 서기 579년에 제위하신 진평왕 연대에 탄생하신 것으로 우리가 기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마는 정확한 출생 연도는 기록이 없고요. 또 진평왕 제위 중에 사위를 삼으셨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출생 연대를 그렇게 역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고요. 그러면 왕의 따님 중에 어느 분이 우리 할머니가 되시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부에서 선덕여왕의 이 우리 시조 할머니 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도 있지만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이 신라 김씨들의 이 족보에 선덕여왕의 부군은 김인평이라고 하는 그런 문헌의 기록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덕여왕이 우리 시조의 할머니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정확한 고증이나 이게 더 현자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는 한은 다시 거론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조의 산소를 오랫동안 실전을 했었던 것으로만 되어 있지 어느 시대 때부터서 언제까지 실전되었다 이렇게는 지금 이야기할 수 없으나 다만 시조 할아버지의 묘를 찾게 되는 게 조선 중기에 아주 큰 학자이셨던 다문공 휘자를 명자 교자라고 쓰십니다. 그 할아버지가 꿈을 꾸셨는데 시조 할아버지 묘를 왜 그렇게 방치했느냐 그러면서 시조 할아버지 묘를 찾아라 그래서 묘 앞에 가서 보니까
조계룡의 묘다하고 하는 그런 표식도 있었고, 그래서 재배하고 나서 꿈을 깨셨는데, 그 꿈속에 있었던 곳이 경주 북쪽에 있는 그 자옥산 아래 모셔진 그 산이 분명한 것 같고, 선자 적자 할아버지가 줄곧 영천 일대, 경주 일대에서 사셨던 모든 자손들이 그 할아버지의 무덤이 틀림없이 경주에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문헌의 기록을 정확하게 제시하신 분이 선자 행자 그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족보를 제시하시면서 그 탄생에서부터서 무덤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게 있고, 경주 북쪽 40리에 자옥산 아래 신자 원내 모셔져 있다, 정확하게 현재 묘소가 일치하는 그런 곳이 맞다 해서 전국의 일가들이 할아버지 무덤으로 다시 재단장을 해드리고 축단을 해서 지금까지 제사를 모시고 있고 수호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중시조에 대해서 가장 윗대 이 선조이신 이 겸자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우리 선조들 중에서는 훌륭하신 선조들이 족보를 이렇게 제정을 하시는데, 고려 태조의 두째 사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고, 벼슬은 대학 서승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뭐 100년 전, 300년 전 이렇게 족보를, 전국의 대동보를 만드시는 선조들께서 중요한 그 오류다고 이렇게 발견을 하십니다. 선조들의 그 기록을 그냥 묵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고 부정하는 것도 자손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선조들의 기록은 기록대로 남겨두지만 이건 분명하게 오류가 있다. 적어도 시조께서 탄생하신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진평왕의 제2연대를 보더라도 600년 전후에 이렇게 태어나셨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본다면은 600년에서부터서 고려 태조의 연대는 서기 918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340년 이상의 그 시간 차이가, 연대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340년이라는 역사 속에 5대밖에 자손이 안 간다는 것은 이건 뭔가 큰 오류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자손 중에서 현자가 나타나서 고증할 수 있는 문헌이나 기록들을 발굴해내서 팔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대종회에서는 시조 한 분에 대한 제향만 모시는데 음력으로 10월 초정일이라고 합니다. 이 갑을병정, 이 육갑에 의한 그 정자가 매우 상스러운 날이다. 옛날 그 법도대로 그대로, 심지어는 재물을 어떻게 장만을 해야 되고, 재물을 어떻게 진설을 해야 되고, 또 진설하는 그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를 전체를 저희들이 이제 의존록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모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항을 올리고, 그 6.25 동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황해도 평산에 이 수월봉에 모셔져 있는 시조로부터서 저희는 이제 구대로 이렇게 이 할아버지, 이 휴자가 한자지 할아버지신데 이 평장사를 지내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할아버지의 이 제향은 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위쪽에 계신 그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제향을 모시고, 그리고 시조는 전국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만은, 전국 단위의 자손들이 함께 모실 수 있는 제향이 안타깝게도 그 6.25 동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38선 이북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모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각 전국의 이 문중별로, 각 파별로, 각 파의 파조 내지는 그 시향을 모시는 것이 거의 전국의 모든 일가들이
똑같이 이렇게 옛날 법도를 그대로 존중해서 그대로 묘정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창녕조씨 득성지조. 용지가 있는 화항산은 오래전 화산 활동이 활발하여 불매, 큰 불매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억새와 진달래로 유명한 산이죠. 또한 홍의장군 곽재우가 의병 활동의 본거지로 활용한 곳이기도 합니다.